조합장님, 추진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공부방 52차 지난 주말에 국토부하고 지자체가 정비사업조합을 합동점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부분은 형사고발되고 일부분은 행정지도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 합동점검 결과에서 우리가 보고 고쳐야 될 점, 우리도 혹시 이렇게 잘못하고 있지 않나 라는 것을 배워야 되겠죠. 그냥 우리는 뭐 합동점검 한 적도 없으니까 그냥 관계없어, 이게 아닙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매년 정해가지고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5년간 약 250여 개 재건축재개발 등 자문 또는 소송을 하고 있는 결과를 가지고 매일 저녁 9시에 유튜브에 올리고 있으니까 공부방 외에도 많은 다른 강의도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입안 결과를 어떻게 서울시에서 발표했는지, 국토부에서 발표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일 날 목요일 날 발표자는데요. 국토부 지자체 정비사업 합동점검 결과 발표 해가지고 국토부하고 지방지자체 간에는 최초로 합동점검을 했답니다. 그리고 8개 조합 대상으로 총 108건을 적발했는데 이 조합이 이제 돌아가면서 점점 하기 때문에 많아지겠죠.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국토통계는 지방 4개 지자체,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 광주하고 작년 11월 14일부터 12월 9일까지 합동으로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조합 8곳에 대한 점검 결과 총 108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가지고 수사 의뢰도 하고 시정명령도 내리고 행정지도도 했다는 건데 이러이러한 조합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국토부에 보면 도시정비법 113조에 따라 가지고 2016년부터 서울시와 매년 합동점검을 실시해 왔기 때문에 저는 이미 합동점검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고 또 거기에 형사고소된 것도 제가 조합장님을 변호해가지고 가까스로 조합장지위를 유지하게끔 판결을 또 받아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은 사항이에요. 자, 그러면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2023년 법령 해설집을 보고 한번 참조를 해보겠습니다. 국토부가 왜 이런 짓을 하냐는 거죠. 자, 113조 감독 조문에 보면 있는데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처분이나 사업 시행 계획서 또는 관리 처분 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밑에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추진위원회, 주민대표, 그다음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할 수 있고 최고 위의 것은 그 밑에, 그러니까 시도지사하고 시장군수 구청장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그 밑에니 시장군수 구청장 이런 것들에 곳에다 할 수 있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군수 등은 추진위원회, 주민대표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에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지사하고 시장군수한테 내리는 건 우린 잘 알 수가 없고 일반적인 뭐 행정 내부 지침 이렇게 뭐 통보하고 이런 것들이 많고 주로 시장군수 등이 추진위원회나 주민대표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에게 처분의 취소 변경 또는 정지, 그 다음에 공사의 중지 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 조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도 준용되는 조문이기 때문에 똑같이 이해를 하시고 여기에 보면 추진위원회하고 주민대표회의는 있는데 조합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사업시행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시행자 중에 조합도 누가 있죠? 신탁해서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으니까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지 조합은 없네, 우린 관계없다가 절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래 가지고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원활한 실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비사업 현장 조사를 통하여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조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 등 점검반의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료? 토지정 소유자 동의서, 총회의 의사록, 정비사업과 관련된 계약에 관련 서류 전부 다죠. 그 다음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회계감사 보고서를 포함한 회계 관련 서류, 그 다음에 정비사업이 추진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과 관련된 서류를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점검만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는 1,000만 원 과태료 이렇게 돼가 있으니까 참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결과 총 108건을 적발했고 이 중 19건은 수사의뢰, 14건은 시정명령, 75건은 행정지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합동점검을 받아보고 난 다음에 조합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합동점검 오는 그 구성원들이 정비사업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 저 같은 전문적인 변호사나 또 세무사, 법무사나 이런 분들이 합동점검만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잘 안 가려고 그러거든요. 시간도 그렇고 가가지고 그 많은 자료를 일일이 다 저희가 지적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주로 지방자치단체하고 좀 관련 있는 조금 전문성이 덜한 사람이 여기에 간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하다 그러면 조합자문비라는데 이거 맞습니까? 조합자문 아주 그냥 관계 없습니다. 하는데도 점검 보고서에 보면 어떻습니까? 딱 어떻게 되죠? 하자사항으로 지적이 되고 또 어떤 경우는 형사고소가 돼요. 요 앞에도 보면 형사고소된 건이 19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이게 한번 또 고소가 당해버리면 그건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재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재판으로 넘어간 것들이 어떻게 되죠? 전부 다 문제가 되는 거죠. 아주 경미한 경우는 검찰 단계에서 벌금형으로 구약될 수 있지만 아닌 경우는 벌금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재판으로 넘어가요. 그렇게 되면 아주 이게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안 당하도록 철저히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합동점검반이 어떤 내용으로 적발을 하느냐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적발하는 게 뭐냐면 조합총회 사전 의결 위반. 그러니까 조합총회에서 사전 결의를 받아야 될 걸 결의를 안 받고 집행을 한 경우겠죠.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은 자금의 차입이나 예산안,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등 중요사항은 총회 사전 의결을 거치함에도 이를 위반한 행위들을 다수 적발하였다. A조합은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14건, 정비기반시설공사, 내진설계 등 14건의 용역을 총회 사전 의결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 이건 비중이 크기 때문에 수사의뢰라고 그런 거죠. 그럼 총회 의결 없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인데 조합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조합 임원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B조합의 경우는 감정평가법인 선정도 총회 사전 의결을 거치함에도 총회를 통해 사후에 추인을 해버렸어요. 이것도 수사의뢰. 셉니다. 그죠? 그 다음에 C조합하고 E조합은 자금 차입에 앞서 총회 의결을 받을 때 차입 규모 및 이자율을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만 의결함. 이것도 수사의뢰예요. 총회 의결 시 자금 차입 규모, 이자율 상한 방법 등을 정한 조합이면 2년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면 제가 가끔 이제 총회 사회를 봐달라 그래가지고 사전에 책자를 받아보면 자금 차입에 관한 규모, 이자율 상한 방법이 총회 의결 사항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안건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잘못해가지고 그냥 조합의 그 자금 차익과 이자율 상한 방법 등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나 시공사원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의결해 주십시오. 라는 내용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내용을 의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두 번째, 아주 상세하게 내용까지 적을 수는 또 없어요. 왜냐하면 이자율이라든지 이게 약간씩 변동되기 때문에 우리는 연 5%로 시공사부터 받겠습니다. 그런데 이율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 다음 이율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이율이라든지 그 상환 방법이라든지 규모 같은 거는 좀 정해가지고 예를 들면 100억 범위 내에서 이자율을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낮은 걸로 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 위임해 주십시오. 또는 대의원에 위임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임받아가지고 하는 범위를 정해가지고 안건을 총회에서 해야지 무조건 총회에서 의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포괄적으로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수사를 의뢰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C조합 같은 경우는 구역 내 종교부지 보상액이 예산액보다 초과되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음에도 총회 사전 의결 없이 협약을 체결함. 종교부지 보상 협의에 대해 총회 의결을 받도록 시정명령을 했다는 건데, 예를 들면 종교부지나 뭐 여러 가지 안에 있을 수 있겠죠. 보통 이주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보상 금액을 정하는데, 처음에 정했을 때보다 하다 보면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도 총회 사전 의결을 반드시 받아라. 왜냐, 예산이 있는 것보다 많으면 조합원들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하라는 거죠. 자, 그럼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법은 45조 총회 의결사항 중에 뭐를 해야 된다고 있으면서 자금의 차익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된 계약도 총회에서 하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시공자, 설계자, 감정평가법인도 하라고 돼 있죠. 네.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왜 이걸 안 하고 그냥 해버리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중과다 이래가지고 형사 고소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정비업체 용역계약인데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합 설립의 동의, 시행계약서의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등에 관한 업무는 등록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에서만 수행할 수 있음에도 미등록 업체에서 수행한 사례도 적발했다. B조합의 경우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미등록한 업체가 조합과 시공자 선정 총회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거 수사 의뢰예요. 시정명령이라고 그냥 수사 의뢰를 해버렸습니다. 법에는 어떻게 돼 있죠? 법에는 법 102조에 보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 이래가지고 다음과 고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 기술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거냐? 조합 설립의 동의,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조합 설립 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약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사업시행 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 대행, 관리처분, 그 다음 쭉 더 있습니다. 더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등록 기준도 시행령만 발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않고 주로 어떤 일이 생겼냐면 OS 요원들이 이거예요. OS 요원들 같은 경우에는 OS 요원들이 그냥 가가지고 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면 결의서를 받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면 결의서를 받아오게 되면 그게 정비사업에 관한 동의에 관련된 것 같으면 그 받아오는 OS 요원을 계약한 업체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OS 요원을 하려고 그러면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직접 고용을 해야 됩니다. 직접. 그러지 않고 보통 중요한 관리처분 계획이라든지 사업시행 계획 조합은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될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하죠? OS 요원을 보내가지고 열심히 설명해가지고 서면 결의서까지 다 받아옵니다. 안 그러면 3분의 2가 동의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 OS 요원을 개별적으로 채용하기가 곤란하니까 어느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딱 체결해가지고 1억, 뭐 2억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때 이 업체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쭉 볼 때 야 우리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있긴 하지만 이쪽에다가 돈을 또 주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른 업체에 해야 되겠다. 아니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좀 못 믿어가지고 여기에 맡겼다가는 오히려 동의율 부족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조합에서 직접 채용을 하셔야 돼요. 직접 채용해가지고 직접 지급하는 식으로 돼야지. 그렇지 않고 계약을 따로 체결하면 곤란하다는 게 현재 판례와 또
법제처 해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정보공개인데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뭐 지나치지 않죠.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정보공개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걸렸나 봐요. 뭐냐면 조합원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주요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하여야 하고, 조합원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의 열람 복사를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 조합원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해야 함에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한 사유가 다수 조합에서 발생하여 수사 의뢰를 하겠다. 이걸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어떻게 되어 있죠? 많이 보셨을 겁니다. 124조의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국가와 그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위원장도 처벌 대상이죠. 사업시행자, 그러니까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 임원이니까 조합장, 감사, 이사, 그리고 청산인 다 마찬가지. 다 포함된 언제?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작성되거나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이와 관련된 자료까지 작성되거나 변경되는 15일 이내에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추진의 운영규정 및 정관 등 했으니까 운영규정하고 정관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관련 자료가 다 있죠. 조합 선거관리규정, 뭐 업무규정 다 맞춥니다. 그 다음에 설계자, 시공자, 철거업자 및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모든 용역업체 선정계약서로 다 있고 이와 관련된 자료도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의 대의원의 의사록 플러스 관련 자료, 사업시행계획서 관련 자료, 관리처분계획서 플러스 관련,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일반적으로 제가 3강자 57부터 61강까지 5개를 내놨는데 이거를 벗어나서 좀 애매한 경우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공부방 홈페이지 안 그 폴더 안에 맨 밑에 보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 말고도. 그것까지 반드시 보셔가지고 최소한 관련 자료 공개와 관련돼서는 처벌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시공자 선정 관련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시 관련 규정을 미준수하거나 시공자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의 비용 검증을 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하였다. 이 조합의 경우는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자입찰 공고 시에 평가 항목별 배점표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누락해가지고 입찰 공고를 해가지고 이건 행정지도했다. 요 정도는 이제 행정지도했고, 그 다음에 F조합은 시공자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이후 100분의 10 이상이 증액되었음에도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지 않았다. 행정지도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인가 이전 시공자 선정자 비교가 10% 이상 증액된 경우에는 정비사업 적용 이후에 검증을 요청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G조합은 시공사의 입찰 제한에는 미분양식 건설사의 대물 변제 가격 기준이 있으나 실제 가격세는 가격 기준이 없다. 이것도 행정지도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좀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조합장님하고 추진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조합원 입장에서는 시공사고의 계약이 가장 중요해요. 시공사를 누구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고 제대로 될 수도 있고 신축 아파트의 평가가 높게 될 수도 있고 낮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공사 선정에 관련된 거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과하게 처벌을 해야 돼요. 오히려 제일 중요한 시공사 선정 관련된 거 잘못된 사례는 대충 행정지도 이런 것만 끝나고 어떻습니까? 조합원들은 저 시공사고 할 적에 분명히 야로가 있다. 이 예를 들어 1500세대짜리 이 신축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한 군데도 안 들어오고 유찰 해가지고 수익계약을 올라올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조합장하고 시공사가 짜지 않는 이상 않는다라고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위반된 사료는 내비두고 아까 했던 거 뭐죠? 계약 조그만한 거 뭐 감정평가
뭐 이런 거 가지고 다 수사 의뢰하면서 이거는 설정 넘어가요. 설정.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물론 구체적인 내용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밝혀진 내용만 보더라도 배점표가 작성하도록 돼 있는 입찰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는 배점표로 공개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비용 검증도 안 한 거. 그 다음에 공사비가 어떻게 증액됐는데 어디죠? 공사비 검증 요청도 하지 않고 있는 거. 이건 잘못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오히려 수사 의뢰를 하고 이렇게 해야만 되지. 오히려 행정지도 이거는 도대체 시공사를 봐주려는 건지 지자체가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저희 개념으로는 가장 중요한 거를 가장 경하게 처벌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걸 세게 처벌을 해버려야 조합장님도 시공사 뽑을 때 제대로 뽑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기차적인 걸로 쭉 순환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B조합의 경우에는 B조합 정관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 3개월 이내 결산보고서를 대의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연하고 있죠. 이런 경우는 많이 발생합니다.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조합이 당사자가 아닌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조합 비용으로 지출했다. 업무상 횡령수사 의뢰인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조합장님이나 조합 임원들이 형사고소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조합 비용으로 그걸 변호사한테 줘도 되느냐는 거죠. 이게 대부분 판례까지 나와 있습니다. 대의원의 결의를 거쳤다. 자, 이번에 조합장이 고소당한 거에 대한 변호사 비용이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걸 대의원회에서 조합 비용을 해주시라. 대의원 결의까지 해도 다 소용없어요. 내용상 조합장이 조합의 대표자로서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소당한 거는 조합 업무와 관련돼 가지고 고소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조합 비용으로 해줘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비리, 뭐 동의서를 지가 위조한 것 같다. 아니면 뭐 어느 업체하고 뒷돈을 받아 간 것 같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고소가 되는 경우는 개인적인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의원들이 조합장하고 잘 친해가지고 대의원들이 대의원의 결의를 해가지고 주자라고 하는 것은 전혀 맞지가 않아요. 다 유죄 판결이 납니다. 유죄 판결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F조합의 경우는 이사회 총회 등 참석자에게 지급한 참석수당에 대하여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 징수를 하지 않아서 행정지도했다라고 하는데 이 경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많은 경우에 총회나 대의원회 이사회에 참석할 때 수당 주고 있지 않습니까? 대의원회하고 이사는 옛날부터 해왔고 그 다음에 총회도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회도 이제 OS 온 할 바에야 차라리 직접 참석하면 뭐 10만 원, 서명결에서는 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때 이제 지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원천 징수를 안 했다라는 건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죠? 조합 세무사님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되냐? 조합 세무사님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세무사님 바꿔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지자체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할 예정이고 조합은 피해 방지와 조합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조합 점검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 2회에 걸쳐 한다는 건 이제 그렇죠. 많아지는 겁니다. 서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안심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설명드리는 이런 내용 중에 일반인들도 좀 아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일 경우는 유튜브에도 올립니다. 대신 유튜브에는 그렇게 오랫동안 있지 않아요. 어느 정도 지나면 검색이 보실 수 없도록 해놓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사무소 국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왼쪽에 밑에 보면 이렇게 공부방이 있습니다. 공부방. 여기에다가 이제 그 서버에다가 저장을 시켜가지고 계속 차곡차곡 넣고 있으니까 여기에 지나간 것들을 많이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지금 52차까지 됐기 때문에 꽤 양이 축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공부방에서 하지 않는 내용도
계속해서 부동산 건설,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매일 9시에 올리고 있으니까 하나씩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오후 5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